추미애 깃발은 촛불의 새로운 집결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겪었던 검찰개혁의 수장이 폭풍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불어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춤을 출 것이며 들판에는 혼불이 맹렬하게 번질 것입니다. 그것이 추미애의 심장이 가진 화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캠프의 새로운 진화, 진격, New D-Day, 감사와 연대 그리고 라는 주제로 오늘의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0일 동안의 경선의 장정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 대전환의 사명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지난 110일 동안의 열렬했던 정치적 축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의 날들도 또 다른 차원으로 축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호칭을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예선대위원장 그리고 사회대전환 선대위원장으로 그 요청한 것을 수락해 주셨죠. 후보와 장관은 과거의 일이고 위원장은 미래의 길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네요. 네, 이렇게 110일간의 함께한 즐거운 여행이 아직도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막 진행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른다고 오시니까 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동영상 볼까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보시니 어때요? 새삼스럽죠? 네. 네. 저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보죠. 도처에서 사실은 추미애의 공약이 부럽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함께 뭉쳐서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님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소중한 공약이고 우리 미래 지도입니다. 일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먼저 깃발이 있었습니다. 추미애의 깃발. 김원호 한교사 대표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추미애 깃발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한길사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조국의 시간, 추미애 깃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지금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돌파구를 과연 어디에 찾을까라는 질문, 답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한길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4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지적인 현실에 매우 중요한 충격을 주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여쭤볼게요. 추미애 깃발이라는 책 내자는 결심 어떻게 하셨고 내고 나니까 이렇더라. 아니 지금 다른 것부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오니까 정말로 그 어떤 역사가 진동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열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젊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 있는 집회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그 생각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생각이 너무 깊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질문에 답을 다 해주시는 셈인 것 같아요.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느꼈던 소감, 긴장 이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책은 연희의 정치인들이 내는 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출판사가 이 타이틀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현실과 타협하긴다기보다는 현실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어떤 그런 책들을 그동안 내왔는데 우리 추 위원장님의 책은 추미애 깃발은 이게 그냥 보통의 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한길사는 인문학하는 출판사, 인문 출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그냥 연희의 책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어떤 인문적인 어떤 성찰을 담고 있고 또 실천 강령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고 추미애 위원장님뿐 아니라 우리 김인훈 교수의 대담이 너무나 정말 좋아서 읽으면 그냥 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잘 읽힌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0일 동안의 장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도대체 뭘 느끼고 뭘 받는가, 어떤 꿈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냅시다라는 제안도 해주셨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됐는가, 이 김원호 대표님 얘기해 주시고요. 짧게 또 여기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 위원장님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네. 어쨌든 저도 뭐 정말로 인류사적인 어떤 큰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해내시는 어떤 우리 추 위원장님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
추미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함께 성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깃발 마음에 드세요? 네, 깃발 그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원호 대표님의 그 애정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 다 함께 손잡고라는 부제를 달아주셨어요. 그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치인은 깃발을 든 향도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지자 여러분께서 다 함께 손잡고 가겠다라는 것이 간결하게 제목 부제로 달려 있는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 원고를 대담집이니까 저자가 두 명인 셈이죠. 질문자와 답변자가.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흐름을 독자의 입장에서 잘 읽히게끔 도와주신 분이 대표님이시고요. 또 오자 탈자가 있는지까지도 일일이 정독을 하시면서 교정을 직접 봐주셨어요. 사실 이런 출판사 직원들에게 맡겨지기 쉬운 일인데 직접 하시면서 그만큼 애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대표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정말 더 절절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 여기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찐한 그 마음을 담아낸 책이 바로 김 대표님의 손을 다 거친 이 책이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냥 책에 사인 받겠다, 그냥 유명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책을 기념 삼아 한번 사인 받아서 간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형광펜으로 다 책을 그 형광펜으로 칠을 해놓는다는 건 나중에 그것만 봐도 또다시 상기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고 버리지 않고 담아두고 새겨두고 싶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형광펜 칠해진 책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참 그냥 뿌듯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서약을 한 거나 똑같구나, 이 책에 담아낸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제가 여러분의 신뢰를 깨버린다면 여러분이 저 미워하겠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소름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담아낸 이때의 각오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형광펜이 또 저를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이 머릿속의 형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김민훈 교수님과 제가 되게 그 깃발 책이 나오면서 분신과 같고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이 이 시대에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김 대표님께 무한한 존경,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제1호 공약 다 아시죠? 지대개혁. 이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조력과 또 토론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정강수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에 계신 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우리 인터뷰를 할게요. 정강수 교수님이 추미애라는 정치인을 먼저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약간 가깝게. 당 대표 하실 때죠. 그때 이게 마이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좀 가깝게. 괜찮아요? 네. 갑자기 추미애 당 대표께서 국회 연설 과정에서 지대개혁을 강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상한 말을 썼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그 헨리 조지 선생님까지 말씀하시고 또 조봉암 선생까지 이제 거론을 하셨다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누가 뛰어난 참모가 있어가지고 다 써줬겠지. 그냥 좋아 보이니까 말씀하셨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니까 아니다. 본인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해서 한번 봅시다 그랬죠. 그래도 뭐 당 대표, 여당 대표 하시는 분이 저 같은 백면 선생이 보자 그런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바로 저를 보자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7년인데요. 그건 일종의 하나의 돌발적인 뭐 사건 비슷한 거였어요. 갑자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하시다가 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이번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결국은 지대개혁이 추미애의 상징처럼 되게 만드셨어요. 저는 현실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 대표님은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걸어오신 것처럼 이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전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개혁 과제입니다. 그것을 물론 당연히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책에 나온 거 안 하면 우리 지지자들 실망시키겠죠 하셨는데 제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지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지대개혁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쓴 또 사회적 의제로 삼고 싶어서 던진 그 말이었지만 최근의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이걸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서 좀 그 약점으로 삼아서 잡아뜨리고 싶은 이런 그 보수 언론 또 정치 세력의 음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바로 검찰, 언론, 야당 정치인 그리고 재벌, 판사들까지 연결이 된 그러니까 검, 언, 정, 경, 판의 그 세력 특권 카르텔이 저지른 범죄인 거죠. 이 범죄가 가능한 환경은 바로 땅 따먹기 부동산 투기라는 우리 사회 근본적인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정치인의 약점으로 삼겠다 하는 것으로 호들갑을 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숨은 권력들을 징치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시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끔 지대개혁을 바로 해내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지대개혁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지식과 지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처럼 개 사과 사진 올리듯이 우리가 많이 배워도 개나 줘보려 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지성의 힘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인은 그 방향을 주창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지성들은 모여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지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전광수 교수님이세요. 사실은 헨리 조지 그 학파를 이끌면서 이 그 토지 정의, 토지를 통한 경제 정의를 세우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셨지만 이 주류 정치 쪽에서는 금융 위주로만 생각하면서 사실은 부동산을 하나의 그 금융 관리의 수단으로, 보조 수단으로만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금융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고, 그 속에 경제 정의가 실종됐더라 하는 것을 실정적으로 끊임없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우리 전광수 교수님의 그 연구 자료를 정말 그 보물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대의 뛰어난 걸출한 학자를 좀 우리 정치권도 제대로 그 진가를 알아보고, 또 이 정책들이 제대로 제가 맡은 이 사회 대전환 위원회에서 좀 더 이 정책으로 세련되게 가다듬어져 가지고 다음 정권에 제대로 좀 출범하자마자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꿈과 야멸찬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런 역할 기대도 하면서 모신 거니까 해주실 거죠? 네, 체포되신 것 같은 느낌.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의 공약에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죠. 교육 혁신, 혁신 교육, 창조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 많은 캠프가 탐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조력해 주신 우리 김춘식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들은 창조 융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육기관의 서열주의도 좀 타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철학으로 실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길을 찾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하시면서 함께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공약 함께 이렇게 논의하면서 이건 정말 내가 기쁘게 생각해, 그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급작스런 사실상 연락을 받고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서울에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을 뵙고 그 후에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뵙고 평소에 제가 보았던 이전에 삼보일배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사람을 높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지만 이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거를 실천적인 용기로 전환해내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눈, 그때 우리 후보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교육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유경환 시인의 그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그때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육에는 근본이 사실상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배려를 배우는 그 지나는 과정인데 그 이외에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창의적인 인물을 배출해서 이 정말 우리 국가적인 그런 과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개인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 어떤 삶을 이용해 나가는데 어떤 과정이 주어지면 좋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후보님과 굉장히 큰 공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얘기네요. 저는 그때 좋으면서도 이걸 끝까지 좋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오마이뉴스에 또 다른 어딘가에도 추미애의 눈빛 아름답지 않아? 나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근데 봤더니 연적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연적이 또 있어. 고맙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교육이 아닐까.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주시니 좋은 말씀만 다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갚을 길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것이 많죠. 채워야 될 것이 많죠. 그런데 이런 깃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고 열일을 제치시고 지방에서 한 걸음에 여러 차례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시간을 진지하게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여러 시간을 저에게 엑기스만 추려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또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짜로 그냥 다 뭐라고 하나요? 다 기부를 받은 셈인데 참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치가 잘 되라고 많은 분들이 걸음을 주시는데 우리 정치가 그 기대만큼 해내고 있는가를 한편 제가 보람이 되면서도 옷깃이 여며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서열 위주, 또 차별 중심, 어떤 성적을 매기고 이 떨어뜨리는 탈락 위주의 그런 교육, 경쟁 조장 위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 교육을 본래 기능은 상실되고 교육이 아니고 반교육이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교육 관료들한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다 그 얘기가 소화가 안 되고 배제된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대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이 안 통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통되는 정치인을 만나서 혹시나 이 사람이 잘 되면 이제 교육이 바로 잡히겠구나 하는 그 일념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깃발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관료도 개혁하고 검찰도 개혁하고 교육도 개혁하는 그런 힘이 돼야 된다를 더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힘껏 하셨지만 제 표가 10%를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이렇게 교수님처럼 여러 일을 제치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대해서 또 절망하지 않으실까, 허탈하지 않으실까, 그 공허함을 내가 어떻게 메우지 하는 것이 남았어요. 근데 또 불렀네, 좀 오십시오 했더니 또 와주시고 또 기대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빚을 2배로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DNA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 사회 대전환위원회에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 그 심오한 교육 철학이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욱 그 노력하겠고요. 우리 교수님께 큰 진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미애 공약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기후정의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함께 했던 조천호 박사님, 이유진 박사님이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어요.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떠보니 그다음에 뭐죠? 선진국 잘 아시는군요. 근데 눈 떠보니 네, 눈 떠보니 추미애 옆에 박태웅이 있더라. 예. 네,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님 여기 모셨습니다. 이 디지털 인텔리전스 공약,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구조죠. 이것을 어떻게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저는 그 토론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보았던 토론 중에서 최고의 토론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토론 현장에서 추미애 위원장님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었겠지만은 즉각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나선 그걸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계시는 디지털 공약입니다. 소개를 별로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박태웅 의장님, 추미애와 만나면서 나는 이런 걸 느꼈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것부터. 그 사실은 그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해단식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정말 황당한 캠프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안 계셨으면 경선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한 바가 있어요. 그 대선 과정이라는 게 멀쩡한 사람도 살짝 맛이 가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풍의 흐름 속에서 맛이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1g의 사심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광풍에 그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소에 절대로 하지 못할 말을 막 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추 위원장께서 계셔서 그때마다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그나마 민주당스러울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뵀는데 그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정치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잘 들을 수가 있나. 몇 시간을 들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됐어요. 선거운동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되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잘 들으시고 근데 그렇게 몇 시간을 본인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붙잡아가 괴롭힌 다음에 공약으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아름답게 쭉 나와서 이 캠프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디지털 공약을 사방에서 탐을 냈어요. 그리고 공약만 탐낸 게 아니라 박태웅도 탐냈습니다. 끔찍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섭외하시죠? 현장 섭외하시죠? 이제 말씀드리셨으니까. 현장 섭외를 하라고요.
섭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심이 없는 정치인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박태웅 의장님께서 설마 사심을 가지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아서. 디지털 그 혁신이라는 건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이 뭐냐에 대해서 많이 그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가 그 대전환이라는 걸 사실은 그 정치인은 뭔가 이 레이짐 체인지라든지 멋진 말을 잘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환도 마찬가지로 무슨 그 패러다임 시프트나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유행어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박태웅 의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대전환이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실감이 났다는 건 제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걸 대중적으로 이해되게끔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세대가 지금 막 태어난 10대와 한창 그 다음 세대를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60대 이상 이 한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간극이 너무나 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의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빨리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 사명감이 확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느껴지는 순간 정치인은 그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심이 없다를 느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여의도 정치인 사이에는 여의도 정치인은 자기 직업이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죠. 그 계산이 사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지를 하니까 계산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국 사태의 본질도 법률가 아니면서도 계산을 안 하시기 때문에 쉽게 직관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하시는 거고요. 여의도 정치인은 이것이 계산이 드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인가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이 인권 침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아까 그런 조국 사건처럼 이 정치적인 무대에 들어오는 순간에 계산이 들어가고 이걸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이 국민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교육이 그러하고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되고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그 아무 계산도 없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을 여의도가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이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눈 떠보니 그 선진국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그 대한민국의 허술함을 지적해주는 그런 간결한 문장으로 잘 만들어져서 쉽게 잘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저 자신이 눈을 뜨고 또 이걸 쉬운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공양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그런데 워낙에 제가 저의 평소 소신인 지대개혁 이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다 보니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가 약간 뒤로 밀린 감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 6대 공약 하나하나가 다 제 1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박태웅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분야야말로 우리 사회 대전환의 중심 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제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면서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심을 안 가지시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박태웅 의장님 여러분 다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이죠.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미래학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기여를 해주실 겁니다. 이번 경선에서 SNS의 활동은 뭐 대단했죠. 그것만 보면 또 캠프의 분위기만 보면 1등 후보는 누구다? 누구요? 1등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 SNS 활동에서 또 아주 발군의 활약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대표적으로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할 때 지지 영상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에 거기 나서 주셨어요. 방송 PD 역임을 하셨던 김미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에는 조금 딱딱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좀 부드럽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고맙습니다. 예, SNS 활동과 또 지지 영상까지 이르기까지 나한테는 추미애가 누구였다?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왜요? 제게 추미애라는 사람은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은 사랑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굉장히 미워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산보일배 하시는 그 장면에서 제가 진심을 봤어요. 휠체어에 끌려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 봤을 때 좀 제가 울컥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분 진심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뚝심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당대표셨고 또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분이고 당대표가 아니셨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뚝심이라는 걸 봤고요. 세 번째는 평정심을 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장면일 텐데 조국 장관께서 그렇게 물러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법무부 장관 되실 때 아실 거예요. 제 이 의상인 것 같은데요. 다리에 혹시 스카프를 딱 매시는 장면 많이 보셨죠? 저는 그거 보고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좀 마음이 미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산보일배를 하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장관을 하셨는데 스카프로 묶는 장면에서는 이분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꼭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추미애라는 사람을 저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돼도 되겠다. 그래서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장면들처럼 사람 마음속에 좀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의 실용 정치, 추미애의 개혁 정치, 또 이낙연의 보수와 진보, 또 중도를 아우르는 포용 정치 세 분의 어떤 그 역할이 있을 때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선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여성 대통령 추미애라는 사람 꼭 보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네. 여러분들께 제가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 김미경 그 PD 작가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시민으로 오신 거죠. 그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냥 무기력한 개개인을 느끼게 하는 사회인 거죠.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간 소외가 너무 심해지고, 근데 그 분위기를 깨고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그 쉬운 말로 깨시민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깨시민.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살아 있음을, 내가 이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함으로써 살아 있음을 보이는 실존적인 자아로서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한 분 한 분이 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원천인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공간에 어떻게 서 있든 저는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구석진대로 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불러내는 행동이었죠. 뒤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을 주먹 인사를 하면서 그 중에는 저를 찍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찍었다 찍지 않았다 그 차이를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심으로 그 개혁의 깃발의 소중함을 아시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박태웅 의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그 선거의 진 캠프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경선 잔치를 마친 흥겨운 그런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또 앞으로도 이 우리 사회의 개혁의 가치를 더 높이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죠? 앞으로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축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축제의 시간, 현장에서 또 SNS에서 여러 가지로 현장과 함께 합류하면서 일을 도모해 주신 고일숙 기자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11일 동안 경선 기간 동안 자본단에서 만든 저희 주풍당당 자본단에서 만든 홍보물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많죠. 그 일일이 이름을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함께 하셨던 기획팀과 홍보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 고퀄 홍보물 포스터였죠. 그래서 특별히 그분을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성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맨 이쪽 저쪽으로 오른쪽 여기 계신 분이 마카롱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가운데에 계신 분이 호장님. 그다음에 제 가까이 계신 분이 파울러너님이시고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예, 저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용자들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마카롱 단계입니다. 제가 첫 인연은 그 우리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희가 십시일반에서 꽃바구니 보내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500여만 원, 한 150개 정도 꾸준히 매주 이렇게 힘 계속 내시라고 지치지 마시라고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퇴임하시고 다스베이다 촬영장에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또 그 십시일반에서 또 바리바리 사들고 장관님 만나 뵙고 포옹도 해주시고 그 저희가 위로하러 드리러 갔는데 장관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맙다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개혁에 앞장서신 분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 다른 의원들한테 외면당하고 그 이렇게 소외당할 때 이대로 넘어지면 앞으로 누가 개혁을 할 것이고 누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꼭 지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단계이들하고 십시일반하고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모장관님이 저한테 일찍부터 전화를 주셔갖고 막 이렇게 바람도 넣고 좀 막 시켰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그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 추미애 캠프의 가장 에이스는 추미애 장관님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두 분을 갖다 꼬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을 꼬셔서 이렇게 괜찮은 분인데 좀 해보지 않겠나 흔쾌히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림 그릴 줄도 모르고 포토샵 할 줄도 모르고 이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그 기술이 전혀 없는데 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마케추 팀이라고 부르는 그 팀을 총괄해 주신 호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봐서 알지만 이거는 누가 했고 이건 누가 했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디어에서 제안에서부터 논의 모든 과정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뭐니 해도 미해로 합의반은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어놓을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과 다른 얘기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캠프에 저희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그 고생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저희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해단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해단식 가봤는데 이렇게 철학적이고 진지한 해단식은 또 처음이라 제가 아예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저희가 촛불 집회를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사법개혁 촛불 집회를 할 때 처음에 되게 미약하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나둘 시작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이게 그 심오한 주제잖아요. 솔직히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던 어떤 사법개혁이라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축제같이 문화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즐겼잖아요. 그런 로직을 한번 이번 홍보물에도 한번 그대로 대입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16분이 계시는데 뭐 간호사, 무슨 핵융합 과학자, 그다음에 대치동 영어 선생님, 뭐 다 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저희가 홍보물이 한 100여 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카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뭐 던지면은 계속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전부 나왔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홍보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제되고 저희들끼리 막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뭐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고, 또 딴에는 어떤 분들은 뭐 시민 캠프가 뭐 이렇게 선거 사상 최초로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바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뭐 영광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마따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홍보물을 만들고 할지라도 장관님이 같이 믿음직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뭐 마음 놓고 그런 걸 만들 수 없잖아요. 어쨌든 모든 건 다 장관님 덕이다. 장관님이 계셨기에 저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계신 분은 저기 가장 유명한 분이세요, 실은 파울러너님이신데요. 제가 뭘 하신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를 못 믿어오셔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요. 자기 뭘 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자유기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울러너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주변도 잘 없고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를 말로 하기보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잘하는 부분인데, 여기 올라와서 뭐 한마디 하면 마카롱 단계에서 저 마카롱 박스 한 박스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마카롱이 또 엄청 맛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 박스 그 먹겠다는 욕심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카롱 단계가 추미 캠프에서 한번 같이 홍보 활동 해보자고 그 제의를 했고, 또 무슨 당연히 뭐 마카롱 단계 가는 길은 저도 가니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기존의 홍보물 같은 거 보면 좀 딱딱하고 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글자도 많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추미애 후보님을 제품에 비유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최초로 요거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듣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완전 고퀄. 예.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추미애에게. 근데 이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 또 이어서 적폐 자외선으로부터 민생을 지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고퀄 작품을 뽑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만들게 됐고요. 전공법을 좀 강조해달라는 저 캠프의 보좌관님의 부탁에 전공법으로 적폐 뚫고 샘솟은 천연 안반추. 요걸 또 기획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마카롱 한 박스? 오케이. 사실 이외에도 많은 그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유저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문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에 색만 입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라올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실제로는 이제 딴지 자유 게시판 유저분들과 저 뒤에 이제 이 무대에 다시 올라오실 저 마케추 우리 도비분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저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건 순수하게 파울러님 혼자서 작업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작업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혼자서 하신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 분만 누구를 모실까 고민하다 세 분을 모셨는데 다른 분을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잠깐 인사라도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서주세요. 저 앞에. 그래서 마카롱님이 간단하게 좀 인사를 시켜주시죠. 예. 제가 이게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작가님들입니다. 예. 마케추
일어난 거는 저 우리 천보장님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미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합류를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왔다니까 이게 숟가락 좀 얹으려고 밥상에 식사하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해서 만들어진 게 마켓추였습니다. 이 친구가 마켓추 점장. 저 사람이 점장이니까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작품을 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 능력으로 미에로 하비바를 완성시킨 미에로 하비바. 이분은 마켓추 계속 댓글 달고 추천 달고 이 관리하고 서포트하고 많은 아이디어 내신 그 문재인 덕후 맞죠? 이분이 미에로 하비바를 만드신 메탈리켓. 이분은 클리앙에서 활동하시는 심레이디님입니다. 심레이디님은 클리앙에서 유명한 주주입니다. 홍보물 가서 클리앙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친구가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촬영 감독이 된 희한합니다. 부끄러울 따름이겠죠. 네. 이분은 박사님입니다. 아까 말한 핵 그렇게 했답니다. 그 박사님인데 그 단지 같이 그 조국수 촛불 집회 때부터 계속 봉사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같이 많은 아이디어. 박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좀 빰빠라방. 많이 소개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런 웹툰 있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이런 우리 추 장관님 귀엽게 나온 그 웹툰 전부 다 만든 오뎅 작가님입니다. 이분하고 옆에 있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와, 너무 예쁘고 좋은 거 만들어내니까 성격도 굉장히 좋고 막 이렇게 활발할 건데 이분은 호불호가 너무 강해갖고 조금만 지금 안 해요. 조금만 안 해요. 추미애 장관님 오케이 완전히 딱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와, 이분 이렇게 까다로운데 홍보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5분 만에 그림 그려 옵니다. 다른 일 하지 말아요. 굉장히 천재적인 그림 솜씨와 이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며칠 전에 저희 조국 장관님하고 우리 세 명이서 또 한잔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미래 신문에 이 그 계속 연재될 미래 우량주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이분은 당빠또님이고 당빠또님입니다. 이분은 청래당 정청래를 지지하지만 추미애가 좀 더 좋았다.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분들이랑 제가 홍보방에 원래 그 홍보방에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분은 제가 모셔야 된다 생각해서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사진보다 춤과 가발로 더 유명해진 이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사실은 작가 아니고요. 영문학 박사거든요. 전혀 사진하고 관련이 없고요. 원래는 장관님 좋아해서 첫날 가서 좀 찍어드리려고 했다가 반바지 입고 쫓겨나서 안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행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사진을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들어왔거든요. 이제 오늘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옆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고요. 저 한 분 더 있는데 저분도 왜 있는지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저희 유종석 작가님입니다. 얼마 줬어요? 1인당 얼마 줬어요? 그 삐계자로 다 넣었어요. 반갑습니다. 유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제 개인 컨셉이 장관님 웃는 사진을 좀 찍어서 포스팅을 하자 해서 반달 사진을 시리즈로 포스팅을 했고 그리고 뭐 특별히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없지만 그래도 장관님 분위기 많이 올려서
경선할 때 분위기 많이 업시키는 거 그게 뭐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팀 막내 작가로 있는 김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장관님이 좋아서 우선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고요. 어떻게 저는 나름 사진에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감독님들 앞에서는 제가 사진에 대해서는 명함을 못 내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서 비주얼 담당으로 촬영팀 비주얼 담당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사진이 진한 거, 색이 진하고 색감이 깊이가 있으면 이 감독님 거, 색이 밝고 화사하고 명랑해 약간 밝으면 유 작가님 작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특색입니다. 저분은 비주얼 담당입니다. 이렇게 다니면 범죄단인 줄 알까봐 그게 범죄단이 아니다. 그걸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인원도 사실 많지 않고요. 뭐 흔히 하는 많이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뭐 지겨울 정도지만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뭐 이런 캠프였지만 각 파티에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캠프였습니다. 아 맞아. 잠깐만 도비가 뭐예요? 도비라 그러시던데. 도비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야? 도비는 네. 그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그 종이에요. 그리고 양말을 받아야만 자유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인데 네. 오늘 저희가 양말을 다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따 장관님한테 양말 하나씩 받고 자유의 몸이 될 예정. 고생하셨습니다.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따로 그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그 홍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퍼날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딴지일보 게시판, 클리앙, 보배드림,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퍼다 나르시고 해주신 우리 커뮤니티 방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물 기획팀에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저희가 이게 퍼다 나르고 하는데 그 기획팀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 말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식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이루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캠프 현장에서 새벽부터 막 이렇게 자리 잡아가며 뭐 해가며 새벽부터 나와서 막 이렇게 고생하신 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산업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홍보팀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갖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집에 앉아 편안하게 카톡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현장에는 정말 전쟁처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 마켓추에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자. 왜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느끼면서 현장의 그 분위기를 함께 하자. 현장에서 고생한 그 동지들을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응원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마켓추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한 이 우리 산업세 동지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줌 미팅을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줌 연결하신 분들이 비디오를 안 켜신 분들이 많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줌으로 연결하신 분들 중에 직접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미리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자, 어느 분부터?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시진님 맞죠? 박시연님 따님. 우리 저 최연소 지지자. 6번 찍어줄게요 했던 예.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시진님. 혹은 시연님, 어머님. 자,
여쭈고 안녕하세요. 싶은 거,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임희진입니다. 나 춤이야, 막 춤이야. 질문 예, 질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장관님이 내년에도 대선에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네.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힘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매일 밤 산책을 해요. 때로는 달도 보고 때로는 별도 보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걷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제 안에 다시 샘솟듯이 이렇게 스며들고 저한테 재충전이 되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이상씩 걷고 오면 제가 재충전이 충분히 되고요. 여러분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최연소 지지자 시진님께서는 추미애 네. 사령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추미애 연호를 하고 이렇게 최연소 지지자. 네, 최연소 지지자. 예. 잘 키워주세요. 자, 다음 위쪽 가운데 줄에 계신 분이 홍은정님이신가요? 맞나요? 네. 예, 홍은정님. 예, 홍은정님 저와 인연도 깊으시고. 예. 이번에 이름에 처음 뵀지만 네. 활동을 같이 이제 네. 투쟁도 같이 하고 네.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우리 후보 3등인데 너무 신나게 빙고 추고 너무 신나는 우리 오늘 모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빙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춤을 추라고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네, 이 광주 경선에서 갑자기 대장동 사태가 커지면서 광주 전남인 만큼 개혁 대 개혁의 장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만큼 여러분들도 힘들까봐 제가 SNS에 힘내시라고 이 거북이 빙고 들어보세요 하고 URL을 찍어서 올렸더니 누군가가 그걸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일제히 빙고 하면서 이제 막 안무 들어다니고 막 그랬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막춤 수준이다가 나중에는 거의 그 전문가 댄스 그룹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함께 추면서 비 맞으면서 끝까지 정말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걸 보고 정말 제 자신이 그 감동받고요. 저도 그냥 다 그 순간에 다 치료가 다 돼버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빙고 난장판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서 송구함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은 버들피리님이시죠? 자,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자,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거.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집에를 못 갔어요. 저기 밖에서 일이 끝나고 가다가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아시는 최고의 아진 개그는 어떤 것인가요? 아재 개그 혹은 아진 개그. 아니 그냥 제가 뭔가를 뭐 개그를 막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거나 하진 못하고요. 이제 아까 진행할 때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웅도 있고요. 하는 말마다 우리한테 보약 같은 말만 해주는 이 국민 가운데 함께하는 민웅이 있어요. 어떤 웅이 더 좋은 웅일까요? 당연히 민웅이 더 좋은 웅이고요. 기억 안 난다는 웅 껍데기는 가라.
예, 따로 그 준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에 배셔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만하세요, 고 기자님.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항상 즐겁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지지자 모시겠습니다. 안 보여. 최문희님 맞나요? 명희입니다. 최명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네, 위원장님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보성입니다. 전남 보성. 네. 운전 중이신데? 네. 네. 운전 중인데 차 대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야. 장관님. 네. 항상 사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정치인 후원도 장관님이 처음이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네.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개혁의 선봉에 서시면서 혹시 무섭고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정말 저희도 좀 무섭기도 한데 정말 앞에 서서 무섭지는 않으셨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네. 무섭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서웠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섭다를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제가 무서우면 지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 줄당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상대 진영을 이렇게 기세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줄당기기에서 반개혁 세력을 기세로 제압해야 되는 제일 앞자리에 선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하면 이 줄이 끊어지고 추락할 수 있는데 버팅기고 기세로 제압해야 되는 그 사람인 것처럼 제 장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제가 검찰개혁할 때 맨 앞에 있다는 게 사실 저런 거 비슷한 건데 그걸 알까인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요. 저를 지켜주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줄당기기에서 우리가 끝내 승리하리라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정되신 눈에 익으신 분이십니다. 경희일보 사장님. 네. 지금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 시리죠. 미네소라. 미국 미네소타에 계신. 네. 미네소타였는데 이름이 바꿨어요. 네. 미네소타로. 미네소타로. 네. 이번 경선장에서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강경희님 소개였어요.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로 궁금하신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하도 잘하셔서. 네. 후보님이셨을 때 그 스케줄을 따라서 저희도 지지자들 같이 가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도 그 시간을 같이 이쪽에서 낮과 밤을 5주 동안 바꿔가면서 같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시차 적응 중입니다,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래서 좀 많이 붓고 이래요. 아니, 예뻐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저는 홍보담 역할이라서 홍보를 하면서도 지지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랬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만큼 기대 못 미쳤을 때 SNS에서는 자 힘냅시다. 우리도 한 주 있습니다. 그 자리 올라갑시다. 라고 했었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뭐가 문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경선 중에 물론 여러 전역을 돌아다니셨으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혹시 힘드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 언제였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연설을 하고 나면
이미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저를 그 찍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 막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 지지하는 그 뭔가 몸짓을 해주시고 하는데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 안 찍어놓고서. 그랬더니 그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서부터는 내가 힘든 건 그 순간인 것이고 이 전체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까지 나와서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해주고 그래도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는 용수철처럼 되게 하는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은 그때 빙고를 SNS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날 밤에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긴 글을 썼어요. 그것은 저처럼 상처받았을 여러분을 위로하는 글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치유가 되는 글이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쏟아내야지만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생각해야죠. 이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야 되겠다를. 고맙습니다, 경희 씨. 네, 고맙습니다. 이 빙고 얘기가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장님께서 그날 날짜는 며칠 9일인가 그랬겠죠.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우리도 좀 약간 기분 빼앗으니까 안 되겠다. 하자. 할 때 뭐 빙고로 하는 뭐 계산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도 하는데 이 위원장님 딱 빙고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리고 빙고 해서 이제 그게 진짜로 완전 우리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뒤집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축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땡대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전국에서 지치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개혁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1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 진해졌고 우리들의 함성은 더욱 높아졌고 추미애의 깃발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1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아니라고 다시 절망하고 집에 가버릴 사람들이 아니죠? 네! 우리 함께 할 거죠? 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했고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얻은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 추미애의 용기의 원천인 개혁동지 여러분 영원히 함께합시다.
험난하여도 그대로 인하여 힘을 얻었소. 희망을 잃은 아픈 내 맘에 기쁨의 세상 알려주었소.